안녕하세요. 이제 22분이네. 오늘은 징비록. 오늘 또 책 얘기네요. 징비록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이 지은 책이죠. 이게 국보 132호라는데 지금은 이게 국보에 붙는 번호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도 뭐 국보 1호 남대문이다 어쩌고 할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해서 국보 1호냐, 아니다, 국보 1호가 아니라 그냥 서류 그 구분을 하기 위한 그냥 번호일 뿐이다 했었는데, 사람들은 국보 1호 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보 그걸 다 번호를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없애가지고 지금 그냥 국보고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뉴스를 우연히 봤어요. 그 뭐 아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국보 132호였는데 지금은 132호는 아니고 그냥 국보예요. 이게 이제 징비록은 임진왜란을 기록한 양대 기록 중에 하나죠. 징비록,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쓰신 난중일기, 이렇게 두 가지인데 둘 다 이게 일기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성룡 선생은 1542년 출생하셔서 1607년에 돌아가셨는데 풍산조씨, 풍산유씨, 풍산유씨고 이 양반 저희가 저기잖아요. 그 하회마을 그 동네잖아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면피하기 위해, 그때 재상직에 있으셨으니까 자기가 면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썼다, 그 내용도 그렇다 하는 얘기들도 있고, 이걸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보시는 시각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 징비록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나간 일을 징계하고 뒤 근심이 있을까 삼가한다, 그러니까 경계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알고서 반성을 하고 뒤에 또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대비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 시경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하네요. 시경의 글에서 차용한 제목이래요. 이게 이제 지필 사유는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피용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보면 뭐 면피라고 하긴 뭐 면피라고 할 수도 있나? 뭐 자기가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런 기록 위주로 그런 기록이 많이 있고 했으니까 또 뭐 면피라고 할 수도,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이 책을 보면은 어쨌거나 이제 나름 주관적인 시선이긴 하지만은 국가가 전란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를 위해 책임진 사람들, 아니면 그냥 일반 소시민들, 이런 사람들의 그 태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입만 열면 이렇게 뭐 국가가 왜 국가를 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뭐 보면은 항상 입으로 이렇게 떠드는데 보면은 뭐 군대도 자기들은 뭐 아파서 안 갔다는데 그 이상하게 군대 갈 나이 때 되면은 아팠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씻은 듯이 나왔고, 아파서 군대는 못 가는데 공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해서 나중에 입신영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입만 열면 국가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뭐 3년을 군대 가서, 예전에 3년이었으니까 군대 가서 썩는다 가면은 그 썩는 표현이 군인을 모욕하는 거다, 뭐 그런데 썩는 거 아니면 왜 안 가려고 그래? 너도 나도 가야지. 그래서 이게 징비록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무능한 자, 목숨을 던진 자,
싸움이 벌어지기도 전에 도망을 간 자, 도망가서 숨어있던 자, 지도부가 무능하면은 개고생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그 일본에도 그 귀무덤, 코무덤, 귀나 코를 잘라가서 그 크게 무덤을 했잖아요. 나는 그거에 대한 글도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저기 금산 그쪽에서 싸우다가 죽은 외병들을 금산 쪽이 아니라 그 명량 해전에서 외병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바닷가로 외병 시체들이 많이 떠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그걸 모아갖고 장사를 지내준 게, 지금도 그 완도 진도죠. 진도 그쪽에 가면 그 묘가 있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썼어요. 같은 묘인데도, 같은 전쟁에 같은 묘인데도 이렇게 다르다. 우리나라는 걔네들을 영혼을 위해서 장사를 지냈지만, 일본 애들은 이걸 잘라다가 자기들 공적이기 때문에 이거 잘라다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국민성을 이렇게 얘기한 글도 내가 거기서 봤어요. 하여튼 예전에는 뭐 선택권이라는 게 없이 다 위에서 뭐 윗대 왕이 알아서 하고 뭐 윗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지만, 누가 뭐 근데 그 정확히 알고서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하여튼 투표라도 선거라도 잘해서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선택하면은 우리가 고생이니까. 하여튼 이 책은 유성룡 선생이 그때 중요한 직책에 있으셨기 때문에 뭐 자기가 접할 수 있는 사료나 아니 지식 그런 게 많았어요. 그죠? 뭐 문서라든가 뭐 그런 걸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때 전쟁의 당사자들 명나라 장군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많은 그런 사람들 직접 겪고 대화하는 그런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술을 했어요. 그냥 읽어보면, 나는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읽을만 하고 재밌더라고요. 이게 초본 간행본으로 되어 있다는데, 요거는 초본 부분만 부분적으로 번역을 했다. 이게 전체적으로 완역을 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근데 보면은 여기도 뭐 간단하게 뭐 사명당이니 뭐 홍위 장군, 곽재훈이 뭐 이런 분들 얘기도 나오고, 뭐 조원 그 702총 있잖아요. 조원이랑 영규대사였나? 예전에 하여튼 우리 어릴 적에 이런 것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우리 애는 물어보면 생 모르더라고. 그걸 요새는 학교에서 잘 안 배우나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우리 어릴 적에는 좀 독재 시절이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 국가주의를 많이 강조하고 애국을 강조하던 시절이라서 의도적으로 뭐 교육 과정에 그런 거를 많이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뭐 TV에서도 막 그 뭐 이명극이니 만화영화니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새는 TV도 보면은 만화영화도 보면은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건 별로 없고 그냥 그런 건 별로 없고, 뭐 애들 흥미 위주의, 그러니까 요새 만들어진 뭐 그런 얘기거리 위주의 그 만화영화니 뭐 그런 게 많았더라고요. 교육 과정이 예전하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국가 애국을 이렇게 예전처럼 우리 어릴 적에 뭐 국회 하강식 때 국회 그 뭐 길 가다가도 그 국회에 대해서 격려하고 하는 그런 국가주의적인 모습은 많이 없어지기는 한 것 같아요. 뭐 3.1절이니 무슨 날이니 뭐 철철이 뭐 다 노래가 다 따로 있고, 유관 누나를 생각합니다 뭐 그래 했었잖아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뭐 어련히 뭐 알아서들 하겠죠. 그 역사가 예전에 국가 시험 같은데 역사 과목이 없다가 역사 과목이 들어간 것도 아마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안 보는 거야.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마 그 역사, 국어, 영어하고 해서 역사가 아마 그 시험에 거의 아마 대부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애들이 보기에는 이 책은 좀 부담스럽고 우리나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 읽어보면은 아 이거 내 아는 사람이네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좀 수치스러운 부분도 있고 너무 오합지졸 준비 안 된 자는 이렇게 망한다 하는 그런 모습도 배울 수가 있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준비 안 된 국가, 준비 안 된 사회 지도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지금도 많잖아요. 외국에 보면. 하여튼 여기는 뭐 우리가 아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써 있고 그래서 그냥 읽어보실 만해요. 부담 없이. 그 뭐 스토리가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아니면 중간중간에 띄었다가 또 나중에 읽는다고 해서 뭐 얘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읽을만 하시고 괜찮겠다 싶어요. 한번 권해드리고 싶다. 이 책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지금도 판매가 될 거예요. 이 책이 아니라 뭐 완역본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징비록은 판매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을 1차를 했는데 예방접종 신청 다들 꼭 하시고 꼭들 예방접종 하시고 건강하게 나서 우리나라도 좀 빨리 여기 좀 코로나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데 독감으로 2,900명이 죽었대요. 우리나라에서. 독감 자체로 죽은 것보다 독감으로 해서 뭐 폐렴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인에 독감으로 안 적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독감과 파생된 걸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 2,900명이 있던 실제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코로나가 훨씬 전염력이 강하고 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데 사망률은 지금 1년 넘었지만 2,900명이 안 될걸. 그렇죠? 그래서 독감처럼 아마 우리가 매년 예방접종 해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쪼록 건강도 조심하시고 여름도 막바지인데 다들 건강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